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니까 눈밑 지방이 불룩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 고현정 씨라든가 이영애 씨가 계시고, 수술 없이 눈밑 지방을 없애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예쁨 그 자체 에디션 성형외과 닥터 한대희 원장입니다. 요즘 성별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눈 아래 피부가 늘어지고 눈밑 지방이 불룩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는데도 많이 피곤해 보이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외관상으로 보기에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눈밑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눈밑 지방의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눠보고 각각의 개선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니까 눈밑 지방이 불룩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노화로 인한 이유도 어느 일정 부분은 차지하겠지만 단순히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 고현정 씨라든가 이영애 씨가 계시고요. 실제로 눈밑 지방이 불룩해지는 원리를 알면 어느 정도 예방도 가능하고요. 수술 없이도 약간의 개선도 가능한데요. 먼저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눈 주변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눈 위아래 눈꺼풀에는 안구를 둘러싸는 3개의 지방이 존재합니다. 이 지방들은 안화경막이라고 불리는 얇은 막으로 지탱이 되는데, 노화가 아니더라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안화경막이 약해져서 느슨해져 버리면 지방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어 눈밑이 불룩해지는 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눈을 비비는 행위입니다. 습관적으로 눈을 자주 비비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비빌 때 자연스럽게 안화경막을 누르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안화경막은 얇은 막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얇은 막을 계속 누르면서 압박을 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점점 느슨해지고 약해지게 되면서 지방이 불쑥 튀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림프의 오염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콩팥에서 걸러진 안 좋은 것들이 림프라는 하수도를 통해서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는 림프가 오염이 되면서 눈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결국 눈이 건조해지면서 평소에 눈을 비비지 않던 사람들도 눈을 자꾸 비비게 되고, 눈이 눌리면서 안화경막이 약해지고 또 아이백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림프 오염의 경우 기본적으로 몸을 충분히 휴식하시고, 특히 미분 청소 역할을 해주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인 밤 10시,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잠을 충분히 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콩팥으로 걸려지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대부분 설탕, 백미, 흰가루 등 가공 탄수화물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제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가공 탄수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림프의 오염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식품을 짜게 드시면 염분이 얼굴에 수분을 끌어와서 눈밑을 두둑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눈밑을 자극하는 생활 습관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는 것과 처짐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수술 없이 눈밑 지방을 없애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안화경막을 압박하는 눈을 비비는 행위를 하지 말고 숙면을 하되, 눈밑에 체수분이 모이기 쉬운 엎드려 자는 자세는 피하고 가공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음식을 너무 짜지 않게 섭취하기, 피치 못하게 짜게 음식을 섭취하고 다음날 눈이 부었다면 냉찜질 등을 통해 눈 주위의 붓기를 최대한 빨리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화장품의 화학물질이 밤 사이에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화장을 지우지 않는 습관도 눈 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장하시는 분들은 꼭 화장을 지우시고 주무시고 평소 선크림과 아이크림을 잘 바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눈밑 지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 유전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술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실 때 대표적인 수술이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이 있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두 가지 모두
눈 밑 지방을 수술을 하지만 수술적인 방법이나 범위 방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우리의 눈 밑 구조는 피부, 근육, 뼈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뼈 안쪽에 있는 눈 밑 지방이 있는데 눈 밑 지방 재배치는 피부 절개 없이 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지방과 근육 사이 공간을 벌려서 눈 밑 지방만 재배치해주는 수술입니다. 젊은 분들은 피부 탄력도 좋고 많이 교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눈 밑 지방만 타겟으로 하는 눈 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만족스러운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지방이 튀어나온 게 많을 경우는 하안검을 해야 되는데 지방 재배치만 하게 될 경우 처진 피부와 약해진 근육을 그대로 남게 되니까 수술적인 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눈 밑 구조는 피부, 근육, 뼈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안검 수술은 눈 안쪽에 결막을 통해서 지방을 타겟으로 하는 지방 재배치와 다르게 일단 피부를 절개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처진 피부는 그 정도 가능하고 지방은 물론 약해진 막을 제거하고 단단한 조직으로 밀려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막 강화까지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안검이라는 수술 안에 눈 밑 지방 재배치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안검 수술이 효과 방면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눈 밑 지방 재배치와는 차원이 다른 만족도를 안겨주는 수술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하안검 수술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눈 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괜찮은데 굳이 피부 절개까지 하면서 하안검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수술적인 부분까지 다뤄버렸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눈 밑 지방에 대한 답을 충분히 얻으셨을까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